나이로비를 떠나서 바로 다음에 갔던 곳이 마다가스카르였어요.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섬으로 가려고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배가 또 지연이 되더라고요. 심심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말이나 걸어볼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어느 섬 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던 대화 하나가 앞에 있는 아줌마, 뒤에 있는 아기 엄마, 거기에 있는 다른 아저씨, 할머니, 또 저는 모르게 또 아이들 얼굴을 그려주고 있고 또 한바탕 선착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수다를 떨다 보니까 좀 배가 고파져서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 갔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 옆에 샌드위치 하나 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초코 막대 과자 세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 혼자 이걸 먹을 바엔 같은 돈으로 이 막대 과자를 사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막대 과자를 사서 선착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나눠 먹었어요. 굉장히 불량식품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두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함께 막대 과자 타임을 가졌죠. 그리고 배가 도착을 했고요. 사람들이 약속한 것처럼 제 짐을 다 들어서 배에 실어줬어요. 저는 배 맨 뒷자리 오른쪽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어떤 처음 보는 여자분이 또르륵 와서 제 옆에서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성함이 바네사였는데요. 바네사는 그 섬에, 제가 가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어요. 10분, 20분 막 얘기를 하고 섬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나 이제 숙소를 찾아갈 거야 했더니 그 친구가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는 말을 했고 제가 얼떨결에 그분의 집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너무 신기했던 건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먹는 거, 자는 거, 관광하는 거, 노는 거, 친구들 정말 친가족처럼 저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바네사한테. 바네사,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었던 거야? 내가 너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내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바네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바네사인데요. 너는 나를 배에서 처음 만나고 얘기했겠지만 나는 그때 너를 처음 본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는 너가 선착장에 도착해서 사람들이랑 배를 타기 전까지 어울리는 모습을 건너편 카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이미 그때 나는 너에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 너는 참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생각을 해보니까 바네사는 제 시야에는 전혀 없었지만 저 건너편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케냐에서 만났던 로즈메리 아주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또 엄청난 인연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내 향기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여행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하기도 하고 좀 없는 돈을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랬던 작은 변화 하나가 정말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더라고요. 처음엔 하루 이틀밖에 못 지어줄 것 같다고 했던 친구들이 저를 더 집에서 초대하기도 하고 히치하이킹 할 때도 겹치는 길만 가려고 했던 운전기사 아저씨들도 저를 목적지까지 태워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가져왔어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제가 바네사와 로즈메리 아주머니를 만난 후로 바뀌었던 그림이거든요. 제가 여행 초반에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잖아요. 혹시 이 두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색이 퍼지고 있어요. 전에 그림을 보시면 색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다 그 선 안에 멈춰져 있는데 이 그림은 색이 선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 사람을 대상을 봤을 때 느꼈던 그 향기가 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향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향기?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작은 틈새만 있어도 새어나가고요. 그 원천만 강력하다면 아무리 넓은 공간도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 입을 통해서 또 여기서 퍼져나가는 것도 저는 향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게 꿈인데요. 그 그림이 누군가가 봤을 때 향기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림을 그리는 제가 더 향기로워져야겠죠. 근데 제가 아직도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고 노력하고 다짐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계기로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떤 향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여행 1년쯤이 됐을 때 제가 신었던 신발인데요. 여행 1년쯤 됐을 때 제가 돈을 많이 아껴서 여행 자금이 좀 남아 있었어요, 경비가. 그래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중남미를
여행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쭉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행을 하고 와서 사실 그냥 살아서 돌아오고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돌아와야지 했던 게 저의 전체 목표였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얻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제 이야기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또 방송에 나오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제 그림으로 개인전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요,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사실은 한국을 굉장히 익숙하고 재미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어릴 때 철없던 생각이었죠. 근데 세계 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고 얼마나 따뜻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곳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의 고향인 한국을 다시금 느끼게 됐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모든 계절을 다 돌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여름, 봄, 가을, 겨울을 여행을 했어요. 이게 제가 돌았던 루트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 몇 개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첫 번째 여행지였는데요. 보통 여행지가 막 관광을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첫 번째 여행지는 저희 엄마가 졸업한 모교였어요. 중학교 모교인데요. 다 폐교가 된 상태의 모교였고 그 안에서 발견한 풍금이에요. 이 풍금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풍금에 머무는, 그래서 건반들이 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보성 녹차밭인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아프리카 여행할 때 레게 머리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성 녹차밭을 보자마자 너도 레게 머리를 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성 녹차 헤어를 하고 있는 한 아가씨의 모습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제가 경주 연꽃단지를 갔는데 연꽃단지에 갔다가 연잎을 딱 보는데 그 수평으로 펼쳐지는 그 연잎의 너울이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망대해라는 제목으로 연잎이 쭉 펼쳐진 바다를 그려 넣었어요. 그다음에 봤던 곳이 장흥 매일맛을 가게 됐는데요. 올라가다가 할머니 패션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 뒤에 펼쳐진 그 메밀밭의 풍경이 이 할머니들의 진정한 망토처럼 펄럭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진정한 원더우먼이 바로 이 할머니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마지막 그림은 저를 위해서 냉이를 캐서 요리를 해주려는 저희 친할머니를 그린 게 저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또 두 번째 책도 출간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여행 갔다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부러워. 나도 여행 갈래. 나도 세계 여행하면서 그림 그릴래.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 중에 정작 여행을 떠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자라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엄마가 허락해 주지 않아서 안 돼, 그리고 취업해야 돼서 안 돼, 취업해서 안 돼, 가족이 생겨서 안 돼, 애가 있어서 안 돼. 정말 근데 이거는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되는 이유가 한 개라도 확실하게 있다면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되는 이유에 집중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래서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기 전에는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 뭐 되게 멋있는 사람, 질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여행 갔다 와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길이 다르고 그리고 나만의 길이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인정하게 되고 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어떤 걸 깨닫고 그리고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고 멋있어지고 이러려면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긴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입맛이 다를 거고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게 저에겐 여행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내시면서 겪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저에게 여행이었던 것처럼 빠져들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김물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